믿음으로 새벽을 깨우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귀한 분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성령과 말씀으로 풍성하게 공급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 승리하는 하루, 성령의 능력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루가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본문에 있는 말씀을 기초해서 건강한 가정 또 믿음의 공동체인 가정을 건강한 가정으로 세우는 그 원리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특별히 건강한 가정의 특징들 6가지를 우리가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6가지는 제가 발견한 것이 아니고 본래 미국에서 1980년대에 들어서서 미국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게 됐어요. 아주 무너져도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같은 아주 가정들이 너무 많이 쉽게 깨어지고 무너져서 문제가 됐어요. 그래서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등등의 그것을 연구하고 또 그것이 문제화되어져서 세계적인 이슈가 되어졌습니다. 그때에 네브라스카 대학교의 두 교수로 닉이라고 하는 교수와 존이라고 하는 교수님이 27개국 전 세계 27개국에 있는 18,000가구를 대상으로 약 20년간 쭉 20년간을 걸쳐서 연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연구를 하여서 강하고 건강한 행복하고 순기능적인 가정의 6가지 특징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가정이라면 이런 6가지 특징이 아주 공통적으로 다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했는데요. 이 연구는 종교나 인종, 사회계층, 교육 수준과 관계없이 모든 유형의 가정을 다 포함해서 연구를 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에서 아주 놀라운 것은 이 연구의 결과 6가지 가정의 특징은 성경이 주장하고 있는 바 가정의 원리와 일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충격을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말씀하셨죠. 그러면서 선을 행하되 어디서부터 선을 행할 것이냐, 이것은 믿음의 가정, 믿음의 공동체, 가정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정이죠, 가정. 그 가정 안에서 선을 행하는 일을 우리 행하되 그것을 하다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해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이고 또 변화되는 것이 없는 것 같이 보일 때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 이야기해요. 지치지 마십시오. 중단하거나 포기하게 되어지면 어떤 열매를 거둘 수 없다.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그 일을 조금만 더 지속적으로 좀 더 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성경이 이렇게 번역하지요. 좋은 알곡을 거둘 것입니다. 좋은
것으로 나타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사회 공동체에서 선을 행하는 것하고 가정에서 선을 행하는 것하고는 이게 같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표현되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어떤 이는 사회 어떤 공동체에서는 잘하는데 집안에 들어오면 전혀 선을 행하지를 않습니다. 또 어떤 이는 집안에서는 잘 행하는데 사회 공동체 속에 들어가서는 그것을 또 이렇게 잘 자신감 있게 하지를 못하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새롭게 되어져서 먼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정에서부터 선을 행하고 또 가정에서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일들을 우리가 함께 가정 안에서 행할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6가지 특징에 대한 부분을 잠시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 첫 번째로 가정의 구성원들이 가정에 대한 헌신이 뚜렷하다는 겁니다. 헌신. 가정에 대한 헌신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냥 어느 정도 헌신하는 게 아니라 그 헌신의 정도가 아주 탁 뚜렷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먼저 우리가 이걸 배워야 되고 또 배운 다음에 그것을 실천해야 하게 되어지기까지 이것이 숙지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단지 가정은 먹고 자고 또 잠시 쉬었다가 나가서 일하기 위한 그런 것이 가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한 가정은 구성원 서로가 가족 집단 전체에 대한 헌신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의 구성원들이 서로 가정에 대해서 헌신한 것을 가지고 있을 때 그 가정이 건강한 가정으로 행복한 가정으로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참 이건 좀 놀라운 것은 결혼을 하면서부터 두 사람이 서로에게 헌신할 뿐만 아니라 또 그 이후에 자녀들이 생기게 되어질 때 자녀들에 대하여까지 헌신하는 것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헌신의 정도는 점점점 더 강화되면 강화될수록 그것이 더 좋은 가정으로 그렇게 세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함께하는 시간을 마련한다는 거고 합니다. 함께하는 시간. 우리 이걸 교회에서도 강조하지요.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마련한다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함께하는 것을 서로 만들어가는 거죠. 만들고 거기에 함께 동참하도록. 그래서 보면 함께 재미있는 일을 하는 것, 함께 어떤 과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것, 함께 캠핑을 가는 것, 함께 휴일을 보내는 것, 또 가족 경축 행사, 조부모 방문하는 등등을 다 포함해서 가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을 마련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잘 되어지는 가정일수록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그런
그런 가정이 되어져 간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의사소통이 원만하게 또 활발하게 잘 이루어지고 소통이 잘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특징 참 이 가정에서 참 중요하죠. 특별히 우리나라가 조선 시대의 흐름이 그 시대가 끝나고 그 시대가 지나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흐름의 영향이 이 현대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런 흐름이 아직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조선 시대의 가부장적인 그래서 아버지 중심으로 세워지는 가정들, 여자는 무시되고 자식들은 가족 일에 대해서 참견하지 못하게 하는, 그래서 오직 아버지에 의해서 모든 게 다 결정되어져 버리는 그런 가정의 흐름이 우리나라에 있었지요. 그래서 아이들은 저리 가라, 아이들은 조용해라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가정에서 많이 있었지요. 아직도 이런 분위기가 있는 가정들이 있어요. 특별히 기독교 가정에서는 많은 부분이 이런 부분이 이렇게 거두어지고 정리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만은 유교 전통을 아직도 지키고 있는 분들이나 또는 불교 영향을 권해서 아직도 벗어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부분이 아직도 지배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정이 지금도 가정 안에서 폭력이 휘둘러져 있고, 그 다음에 어린아이들 폭행이 이루어지고 하는 이런 것들이요, 이건 비정상적인 가정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이 보이지 않게 진행되어지면서 겉으로는 그런 것이 없는 것 같이 위장하고 있는 그런 가정들이 우리나라에 많습니다. 지금 현재 몇 년 안에서 이런 일이 그냥 막 터져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계속해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어린 자녀들이 가장 많이 폭력을 당하는 데가 어디인가를 조사를 해봤더니 가정이라는 거예요. 가정. 여러분들, 가정은 폭력으로 운영되어지는 데가 아닙니다. 가정은 신뢰와 사랑으로, 또 지지해주는 말을 격려로, 칭찬으로, 이런 것으로 운영되어지고 짜여져야만 건강한 가정이 되어질 수 있습니다. 특별히 좋은 의사소통이 참 중요합니다. 이 좋은 의사소통은 긍정적이면서 칭찬하면서 또 그 사람이 참 잘한다 하는 이런 것, 그 사람의 정체성을 세워주는 말들을 해주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나라의 가정들에게 가장 필요한 요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건강한 가정의 특징 중에 이 세 번째, 좋은 의사소통하는 문제는 진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부가 같은 말을 하는데 이 말이 같은 수준에서 서로 이렇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수준이 다른 거야, 수준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그 수준에서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수준에서만 받아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소통이 전혀 그 나중에 확인해 보니면 나는 그걸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나는 이렇게 들었는데,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소통이. 그래서 서로 주고받는 게 이게 그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일방통행으로 하는 거예요. 난 당신이 이해한 줄 알았어. 그래서 난 그렇게 했지. 이건 이해가 안 됐다는 얘기거든요. 좋은 의사소통하는 걸 이거 참 기술인데요. 이거 습득해야 됩니다. 가정에서. 그리고 좋은 자기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가정이 돼야 되거든요. 자기가 힘들다고 하는 것을 표현할 수 있고, 또는 자기가 지금 현재 외롭다, 자기가 지금 현재 슬프다, 이런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곳이 가정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것은 표현하면 안 되는 가정같이. 그래서 우리나라에 어린아이들 자랄 때 저도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남자가 그거 가지고 울어? 그럼 울면 안 돼. 우는 것은 남자가 아니야. 이런 말을 들으면서 자라왔다는 거지. 그래서 남자는 왜 울지 않는 것이 남자고, 자기가 아픈 것도 있어도 힘든 것도 있어도 힘들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지 않아야만 되는 것 같이, 그런 것을 익혀왔단 말이죠. 이거 참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요. 이 6가지 건강한 가정의 특징 가운데 3번째는 진짜 좋은 의사소통은 정말 중요하고, 이거는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문제가 아니에요. 해결되는 문제도 아니고, 이것은 가족 전체에 있는 사람들이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서로 이게 그것을 함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를 많이 하고, 특별히 이 가장 좋은 대화법은 들어주는 거거든요. 경청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린 아이가 자기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들어주는 그런 아빠가 되고 엄마가 돼야 되고, 그런데 아이의 말은 전혀 안 듣고 안 들어주고 그냥 엄마 아빠가 얘기하는 거, 시키는 거 아이는 다 하는 것으로만 그렇게 되어지면 이건 좋은 가정이 아니에요. 건강한 가정은 서로 잘 들어줘야 된다. 듣기 위해서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는, 그래서 경청을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서로의 대화를 저 사람이 말하는 것이 어떤 의도로 말하는가, 뭘 얘기를 하고 있고 뭘 필요로 하는가, 그걸 읽을 수 있어야 되는데 다 내가 필요한 것만 얘기하려고 한다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이건 하루아침에 해결되는 문제는 아닙니다. 그러나 이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서 정말 좋은 대화, 웃음이 있고 또 서로 지지해주고 힘을 이렇게 불어넣어주는 아주 좋은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는 그런 가정에 대한 그림을 좀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6가지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좋은 의사소통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래요. 이것이 안 되어지면 나머지 5가지는 다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가정일수록, 건강한 가정일수록 의사소통이 잘 되어지고, 또 서로가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알고 또 그걸 돕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우리가 꼭 좀 유념해서 우리가 그래서 가정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가정이 아니에요. 제일 잘해야 될 것이 가정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일이다. 그래서 가정 안에 있는 식구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가장 잘 섬기고 가장 잘 칭찬할 줄 알고 서로 감정이 통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것이 좋은 가정입니다. 좋은 가정은 절대 창조되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지는 겁니다. 서로를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일단은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깊이 그것을 인지해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 이것이로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래야 이제 조금씩 바꿔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감사 표현을 잘하고 충분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건강한 가정일수록 감사 표현을 많이 한다는 거야. 감사. 그래서 아이에게도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또 엄마 아빠에게도 이렇게 감사 표현을 한다는 거죠. 저는 5월달이 가정의 달로 이렇게 해서 참 좋은 그런 가정의 달로 정한 것이 참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약한가, 어떤 부분이 병들어 있는가, 그 다음에 어떤 부분이 이렇게 세워져야 하는가, 그것을 좀 보면서 가정을 건강하게 세우기 위해서, 좋은 가정으로 세우기 위해서 서로 협력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건강한 가정에서는 가족원들이 정규적으로 서로에게 감사와 애정을 많이 표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감사하는 곳, 사랑스러운 곳을 서로 말할 수 있고, 여러분들 이런 환경에서 자라지 않는 사람은요, 이거 잘 하려고 해도 안 돼요. 그럼 뭐라 그러면 나 그런 거 잘 배우지 않아서 잘 못합니다. 저도 그렇거든요. 저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쑥스럽게 느껴지는 때도 있고 그러기도 해요. 근데 그거요, 한번 나 자신을 깨버리는 거예요. 나 자신의 어떠한 나라고 하는 규격을 갖추어진 나라고 하는 테두리를 다 깨버리면 담을 헐면요 더 넓어져요. 그렇죠? 담을 딱 쳐놓으면 요건 내 영역이야 하고 딱 쳐놓으면요 상대방이 딱 들어올 수가 없어요. 왜냐, 그 벽에 딱 걸려서 통과해가지고 조그만한 열려있는 그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내가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담이 무너져야 돼요. 나라고 하는 담이 무너지게 되어지면 넓어져요. 그래서 남편이라고 하는 담을 무너뜨려야 돼요. 무너뜨리면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져요. 근데 내가 너무나 넓어져요. 넓어지면 그냥 모든 걸 다 수용할 수가 있어요.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라고 하는 벽이 딱 쳐져 있으면 그 벽에 세워져 있는 그 문이 용납하는 것만 받아들이게 되니까 좁아. 벽이 있는 것이 나를 보호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만 벽이 없는 것이 나를 더 넓은 사람, 넓은 시야를 가진 사람으로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서로를 세워주는 말, 격려해주는 말, 확언이라고 하거든요. 확언. 그 사람의 자존심, 그 사람의 자긍심, 그 사람의 가치를
느끼게 해주는 말들을 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미국 사람들은 나는 너를 굉장히 자랑스럽게 여긴다.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난 네가 있어 행복하다. 정말 우리가 가정 안에서 이런 말들이 정말 풍성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작은 것을 탁 해서 난 네가 이런 걸 이뤄낸 걸 보니까 정말 기쁘고 난 네가 너무나 사랑스럽다. 이런 말들 참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그런 말을 하면 혀가 좀 뭐가 이상한 것 같이 된 것 같은 느낌. 아니에요. 근데 그걸 깨버리는 게 좋습니다. 오늘 쉬는 날이잖아요. 그죠? 맞죠? 오늘 같은 날 한번 그 함께하는 시간들 이렇게 좀 가져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다섯 번째로 여기 영적 헌신이 있다는 거예요. 영적 헌신. 가정에서요. 이거 연구한 결과입니다. 건강한 가정은요, 높은 수준의 종교적 지향과 헌신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족 간의 영적인 결속력을 만들어주는 것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으로 이렇게 많이 함께하는 가정일수록 영적인 결속력을 가져서 하나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되게. 그래서 이 결속력을 가진 이런 가정은 어려운 문제가 생길 때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결속력을 많이 가지기 위해서는 신앙의 헌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결속력은 더 강화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더 행복해지고 더 만족하고 더 건강한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적어놓은 것을 한번 여러분들 찾아서 읽어보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마지막, 스트레스와 위기 대처 능력을 갖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일수록. 그래서 여러분들 모든 가정은 위기가 있습니다. 위기를 맞이한다고요. 건강한 가정이라고 위기가 없는 게 아니거든요. 위기는 언제든지 다가올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위기는 여러 가지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을 문제가 이렇게 발견되어지고 나타날 때 그것을 해결하는 능력을 갖게 하는 것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가정일수록 어떤 가정의 구성원 중에 문제가 생길 때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네 문제는 네가 알아서 해. 그것은 가정의 구성원들로서 그런 말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너의 문제는 우리의 문제야. 우리는 너를 지지해 줄 거고 너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이번에 그것을 해결하는 것을 배우게 되어질 거야. 나는 너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래서 그 가정 구성원이 그 문제 때문에 혼자 고민하지 아니하고 가족들과 함께 고민하고 그 고민을 서로 나누면서 방법을 찾는 거죠. 그래서 지원을 받고 공급을 받는 거예요. 물질의 지원이 필요하면 물질의 지원을 해주고 또 사람이 필요하면 사람이 가서 같이 지원해줘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에너지를 갖게 해주는 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기 대처 능력을 가지게 하는 것이 바로 가정이다.
어떻습니까? 저는 자랄 때 이런 지원을 받지를 못했어요. 아니, 잘 몰랐어요. 그래서 네 문제는 네가 해결하는 거야. 네 앞길은 네가 알아서 해결하는 거야.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고, 그래서 나는 내 문제를 가지고 집안에서 얘기하게 되면 집안 전체를 시끄럽게 하는 거야. 그런 데서 제가 자라왔다는 것을 보면서 참 너무 많이 부족했구나. 여러분, 건강한 가정일수록요, 가정 구성원들에 대해서 그 사람 자기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그걸 얘기를 하게 하고 그것을 같이 나누면서 그것에 대한 것을 해결할 방법을 서로 얘기 나누고 같이 같은 영적인 결속력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그것이 해결되어지도록 에너지를 모은다는 거예요. 이것이 건강한 가정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건강한 가정, 믿음의 가정 안에서 선한 일을 먼저 하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에게 선한 일을 먼저 하고 선한 말을 하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착한 일을 하라는 거죠. 착한 일을. 그래서 가정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금방 열매가 맺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마라. 포기하지 마라. 반드시 선한 열매가 맺어지는 그날이 오니까 하나님 또 그렇게 되어지도록 도와주시니까 기도하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여기에 이거 쓰면서 거기 가정의 이 6가지의 내가 우리 가정은 어떤 가정인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체크를 해보도록 거기 제일 낮은, 나는 이건 매우 적다 할 때는 1, 지금 나는 최대로 많이 이렇게 헌신하고 있다 할 때는 5 해가지고 점수를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제일 낮은 점수가 6점입니다. 6점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일 높은 점수는 30점입니다. 그러면 우린 적어도 반, 15점까지 15점 이상은 되어져야만 그래도 좀 건강한 가정이라고 좀 말할 수 있으려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15점 이상은 돼야 되거든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가장 많이 해야 될 게 뭐냐? 사랑과 화근이라는 거예요. 이 연구에 의하면. 근데 성경도 이것을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라. 서로 칭찬하고 격려해라.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멋있는 아름다운 가정을 위해서 우리가 멋있는 일들을 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서로 축복하시고 서로 위하여 기도해 주시면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에 어느 부분들이 세워지고 회복되어지고 치료되어지는 역사가 있는 오늘 하루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